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학생의 성향을 받고 이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 이 학교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전략으로 가져야 되는지까지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신을 분석하고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이드북에서 뭐라 했어요? 핵심, 하이라이트.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 뭐야? 뒤쪽으로 왔구나. 자, 볼게요. 자, 먼저 내신 성적을 한번 분석해 보죠. 그래서 3년간의 성적 변화 추이를 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학업의지, 전공 수학 능력, 회복 탄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왜? 어떤 회복 탄력성을 평가해요? 이 드라마틱한 이 학생의 성장 서사를 본다는 거죠. 왜? 이 친구 지금 문과잖아요. 그래서 국영수 4. 다른 건 다 계산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교대라든지 뭐 서울대라든지 이런 거 쓰는 학생들은 전과목 보고 이제 국영수 4과 교과 전형에서 보는 대학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표시를 다 해놨는데, 볼게요. 시작을 뭘로 했어? 3.22로 했다니까요. 이 학생이 3.22로 시작을. 그러면 회복 탄력성 내가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3.2이면 포기할 법도 하죠. 와, 3.2 굉장히 충격받는 점수라는 거예요. 얘도 이제 중학교 때 그래도 좀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이 한국고로 왔는데 3.21을 초반에 맞아버린 거지. 그럼 얼마나 멘탈 충격이 컸겠냐고요.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수업도 열심히 듣고 복습도 하고 선생님 말 들으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수업을 듣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봐봐요. 바로 다음 학기에 무려 1.39 등급이 상승돼서 1.83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2.53. 와, 2등급대로 내가 커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저런 데서 벌써부터 이제 딱 오는 거죠, 감이. 와, 얘가 좀 독하구나. 열심히 하려는 애구나. 감이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 2학년 때도 2.21을 맞고 어떻게 2학년 2학기에는 어떻게 1.8이라는 어떤 커리어 하이를 달성해버렸다는 거야. 3.2였다니까 처음에 3.2인데 계속 가다가 1.8을 딱 찍어버렸어. 그리고 1학년 2학년을 비교해봐. 1학년 때는 2.53 근데 2학년 때는 2.02. 와우, 미쳤다. 그래서 전체 내신이 2.25. 놀랍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야? 학업적인 학생이 단순하게 성적 상승이 아니고 학습 방법론을 스스로 막 고민을 하고 어떻게 내신을 받아야 될까? 이 학업적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단단한 내면의 힘, 뭐 어센틱 마인드가 있다. 강력한 정성평가 요소라는 거. 이런 학생이 처음에 1.0을 찍고 떨어지는 애들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학생은 나중에 또 대학 가서도 계속 우상향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학생 종합전형이 이제 뭐, 학년 반영 비율 244 뭐 이렇게 있는 거 이제 그 다 사라졌어요. 그냥 이제 100으로 이제 서류 정성평가 딱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가자의 해석이 박사장관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거 1.8에서 시작해 3.2로 떨어지면 학업 이탈. 어떤 시점에 흥미를 잃어버린 거지. 포기를 해버린 거지. 회복이 안 된 거지.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 사라진 거야. 근데 우리 김복순 학생은 3에서 시작해서 1로 진입해서 마무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3.2의 성향이 아니고 가장 최근 성취 1.8 성향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응? 훈장이지. 오히려 이거는 과거의 3.2가 오히려 훈장이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련 전공 사회 미디어 계열에서 국어 사회에서는 완전 그냥 1등급만 찍어. 1등급만. 그것도 퀄리티 좋은 1등급. 남들 못 볼 때 아예 100점 원점수에 가까운 그런 1등급을 찍어버려 가지고 대학 진학하면 더 잘할 학생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학생을 뽑을 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이 어디 대학을 가는지. 응? 그래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여기서는 이 말을 해줘야 돼요. 너가 3학년 1학기 때 보통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학교별로 다르지만 보통 5개, 적은 데는 5개, 많은 데는 7개,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 1로 3학년 1을 찍을 경우 현재 2.25가 몇 점까지 간다? 1.98, 1등급 때까지. 1등급 때에서 2등급 극초반까지 요 목표치를 딱 찍어줘야 돼. 응? 학생한테. 너 막연하게 그냥 3학년 1학기 때 올 1등급 맞으면 좋아. 이게 아니고
1 등급을 만약에 너가 일반 선택 과목을 5 개를 다 찍으면 1.98. 그럼 넌 2 등급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그때부터 대학 간판이 바뀐다. 원래는 이제 건동 라인이 훨씬 적정이었는데 중앙대, 경희대까지 노릴 수 있다. 응? 이 친구는 원래 건동홍 다음에 더 아주대, 뭐 국민대, 그다음에 뭐 성신여대 이런 데 생각하고 있었다고. 입시 컨설팅 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 컨설턴트가 너 중앙대, 경희대 가야 돼. 이러고 있다는 거지. 성신여대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지방에 있을수록 평가절하한다니까요. 나도 이제 지방 사람이라서 더 알아요. 나도 땡땡 광역시에 정말 그 시에 근접한 그 영역에서 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유형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나의 성적에 대한 어떤 전체 그 전국 그 실질 경쟁률을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신만 목표를 잡으면 되는 게 아니죠. 수능 최저까지 같이 모든 전형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기회,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하고 해야 돼.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왜 필요하냐면 수능 최저로 이걸 막아 놓으면 그 수능 최저를 못 막는 넘은 애들끼리 하고만 경쟁을 하잖아요. 못 넘는 애들이 많아요. 내신이 높아도.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정시 대박으로는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위 정시 파이터라고 해서 이게 이제 2028학년도 대입으로 들어가면 더 어려운데 정시 대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연중에. 왜냐면 수시로는 이제 갈 수 있는 게 아무리 점프업을 해도 한계가 있는데 정시로는 진짜 서울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잘 해보려고 한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날 수도 없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수능 최저를 걸어놓고 아무튼 이 친구가 그런 케이스였다. 정시 대박이 아니다. 수능 최저 합격 기준 안정적인 확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걸고 가는 교과나 종합에서 경쟁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사회탐구는 잘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사회탐구 쪽에 그쪽이니까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입시의 기본이 되는 국어랑 수학에서 이제 불안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뭐 가장 최근 거를 내면 그거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고 아니면 이제 전체 4장 2학년 때 4번 정도 보잖아요. 3월, 뭐 5월, 그 다음에 뭐 9월, 10월 뭐 이렇게 보는데 더 많이 보는 데도 있고. 아무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훨씬 더 정교한 그게 판단이 나오겠죠. 왜냐면 그걸 평균 내서 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9월, 10월, 그러니까 2학기 거 기준을 많이 해요. 왜냐면 2학년 1학기에 비해 2학년 2학기 때 좀 더 이제 완성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한 장을 냈는데, 아, 2장 냈구나. 2장을 내서 이제 봤는데, 국어가 이렇게 이제 영역별로도 분석을 다 해요. 화작에서 실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 비문학에서 어려워해요. 화작,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이랑 비문학에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2등급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은 완전한 이제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이런 경우에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수학을 올리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올리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수학은 3등급으로 방어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왜? 우리가 정시로 대학을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은 3등급으로 방어를 하고 국어를 2등급 맞고 영어 지금 2등급. 2등급은 잘 나오니까 절대평가 특성상 그 계속 2등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등급을 유지하는 감으로 가고 사회탐구도 감을 유지하고 이거 절대 얘는 이제 1등급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국어, 영어, 탐구 하면 어떻게 돼요? 2, 2, 1 해서 이제 3합 5죠. 그럼 이원에 3합 6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제 불안하니까 저 수학까지 끝까지 갖고 가는데 보통 이제 컨설턴트로서 조언하는 거는 수학 일단은 너무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마라. 우린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수학은 최소한 3등급 유지만 혹은 극단적으로 수학 버려도 된다. 응? 국어, 영어, 탐구만 해서 3합 6, 3합 5 맞추는 걸 핵심 목표로 하자. 이렇게 가야 돼.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줘요. 왜냐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우리 목표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또 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했죠. 수능 최저를 생각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현재의 내신으로 어디를 갈 수 있냐. 지금 보니까 홍대 3합 8. 이런데. 우리 지금 이제 3합 5잖아요. 뭐? 국어, 영어, 탐구 했을 때 3합 5잖아. 그러면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대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 요 전형에서 의외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점수가 낮은 까닭은 3합 8 요거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친구는 3합 5죠? 3합 5. 안정적으로 하면 사실상 이 친구는, 나는 그때 컨설팅 할 때 뭐라 그랬냐면 홍대는 이미 너 붙었다고 생각해라.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홍대도 갈 수 있지만, 실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컨설턴트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금물인데 나는 얘기해요. 특히나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과 그 다음에 비교과 정량, 그 다음에 수능 최저까지 고려해서 하면 홍대는 너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이렇게 가는 거지. 오지 않은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된다 이거야. 실제로 됐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된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다면 이렇게 우위를 선점하고 갈 수 있다. 이미 멘탈 게임에서 승리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화여대 3합 6도 가능하죠. 3합 5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국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국어 2를 좀 가져가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신은 안 되지만 4합 8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과감한 도전. 네가 원할 수도 있으니까. 안 쓰면 아쉬운 경우도 있으니까. 떨어질 게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쓰고 싶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근데 목표를 잡는 거야. 4합 8로. 근데 건대 없고 동대 없고 그다음에 논술을 만약 혹시 생각한다면 성균관대 건대 요렇게 케이스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 이제 2학년 때 내신이잖아요. 2학년 때 내신이고 우리가 이제 고3 6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가 포인트인데 재수생이 13만 명, 14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역들이 35만 명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40, 뭐 5, 6만 선 이렇게 돼요. 수능 그 뭐 미응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45, 6만 선이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3합 5인 친구가 예를 들어 아니 3합 6인 친구가 1이나 1.5가 빠져요. 그러니까 3합 6인데 3합 5가 되거나 3합 3합 5.5가 되거나 이러거든요. 아니구나. 3합 6에서 3합 5가 되거나 아씨 바보야. 3합 5에서 3합 6이 되거나 3합 6.5가 되거나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2학년 때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방학 4주 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집중해서 하라는 의미로 조금 더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까지 같이 검토를 했죠.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최종 지원대학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걸 검토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뭐가 약점인지 이런 거, 응?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점 분석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결론하기 전에 또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해하죠. 현재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올해 만약에 2025학년도다. 이 5학년도라면 이때의 배치표로 시뮬레이션 하면 어디 대학 갈 수 있냐? 배치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숭실대, 국민대, 성신여대 이런 데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모의고사 정도의 대학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학생 자체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는 정시로도 무조건 갈 수 있다. 아니,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 지원의 하한선, 내가 최소 여기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이상의 강력하게 과감하게 하라 이거죠. 건국대,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시는 갈수록 이제 더 뭐랄까 이제 수가 줄어들고 이제 약간 뭐랄까 고인물 파티가 될 거라서 이것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정시는. 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거까지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영역별 학습 분석. 요렇게까지 되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어디 대학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파트가 남은 거죠. 그래서 지원 가능 대학 및 목표 대학. 이거 보면 1단계 학습 잠재력 분석에서 이렇게 했다. 준비된 인재란 걸 알았다. 고등학교 유형 분석, 그 다음에 내신 분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신 그 Z점수를 했을 때 3점, 0.3점 보정 등급해서 너가 현재 지금 누적 내신이 2.25인데 실질 내신이 1.9에서 2등급 수준이다. 너 그렇게 못하지 않았다. 네 자신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봐라. 그래서 아무튼 1학년 1학기 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선 상습 공선이 정석평가에 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모의고사라는 것도 수능 체제라든지 정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다 체크해서 불확실성의 제거 요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그래서 전반적인 희망 직업 전공에 대한 어떤 잠재력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 김복순 학생이 가진 잠재력 합격이라는 현실로 가장 치환하는 가장 확실한 설계도가 뭐냐?
요렇게 된다 이거지. 요렇게. 인서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상향으로 2대. 이게 70컷이란 거는 이제 작년도에 합격한 애들 점수 중에서 예를 들어 10명이 합격했다 하면은 7등으로 합격한 점수를 공개한 거예요. 왜 그러면 70컷을 공개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설명할 게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간에 70컷이 실제 이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의 내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0컷을 공개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화여대 2.22,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2.0, 중앙대 2.0, 여기 탐구형 볼게요. 탐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름 까먹었네, 갑자기. 아무튼, 그런 일반 학종이 또 있잖아요. 중앙대에. 근데 이제, 다빈치형, 그 다음에 탐구형, 이렇게 있는데, 이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세특, 그런 깊이 있는 탐구 영향을 더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그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도 보는 케이스 많이 있다. 음? 그래서 요런 것도 근데 탐구형은 이제 특목 자사고 애들이 들어와서 조금 점수대가 좀 내려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다시 이제 이화에도 설명 빼먹었는데 3합6 맞히면 이제 요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가 있고 뭐 외대가 있고 다 요 선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고 지금 우리 한국고 입장에서는 2점대 초반 뭐 1.9, 1.8 여기 그러니까 딱 그 레인지에 있는 딱 우리 지금 이 김복순 학생이 요 대학들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 건대, 동대가 너무 높고 숙대, 홍대. 아니다. 더 낮게 성신여대 가고 싶다. 성신여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해요. 이랬었거든요. 처음에 컨설팅 왔을 때. 아니라고. 넌 성신여대 절대 가면 안 돼. 더 좋은 데 보낼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과전형 같은 경우 숙명여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국민대, 교과성 요구수차, 뭐 이하보 여긴 좀 더 높죠? 수능 최저가. 요걸 맞춰주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숙명여대를 제외하고 국민여대,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국민대랑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하보, 이합 6 요것만 맞히면 합격이야. 요거 맞히면 무조건 합격. 우리 지금 누적 내신 2.25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올릴 거잖아.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거지. 적정, 안정.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는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들한테만 추천해줘요. 지방도 생각하냐, 마냐, 이런 경우. 근데 대부분 요새는 이제 서울을 원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대학 2개만 넣어놨고, 여기에 합격 대학이 있습니다. 이 친구 합격 대학. 어,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딱 해주면, 이제 학생은 뭐냐면, 그 막연하게 나는 인서울 가고 싶다라든지, 뭘 하고 싶다. 나 인서울 가고 싶은데, 뭐 성시원대 가고 싶은데, 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뭐 점수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해도, 명확하게 확실히 안 된다고. 왜냐면 그걸 실제로 이걸 합격시켜 본 사람의 어떤 전문가의 보장된 전문가가 책임지는 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지금 보고서에 있는 말은 100% 내가 책임지는 말이잖아. 이게 다 서류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나중에 서류 들고 와서 너 이렇게 말했는데 왜 나 이렇게 못 갔어?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말이니까 이걸 보고 애가 이제 정확하게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노이즈가 사라지는 거예요. 노이즈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목표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높게 잡았나? 나 더 너무 낮게 잡았나? 이런 고민, 여기에 쓸데없이 힘이 안 빼고 노이즈를 없애고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표 설정의 힘이에요. 난 여기 대학 갈 거야. 6장 쓸 거야. 그리고 내신은 올 1등급 맞아가지고 최종 내신을 1.98에서 2.03까지 만들 거야. 정확하게 목표가 있으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꿈을 종이에다 쓰면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정확히 목표가 숫자로 그다음에 정확히 워딩으로 잡혀지면 달성할 확률이 진짜 2배, 3배 높아져요. 막연한 목표와 뚜렷하고 명확하고 날카로운 목표. 어떤 목표를 학생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답이 나온 거죠. 당연히 명확한 목표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원픽으로는 이제 뭐 가장 맞잖아요. 이 학생한테 뭐 숫자도 내신도 그렇고 세계 영역 6이라는 수능 최저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남아 있고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뭐 서울시립대 중앙대 사회학과 정량적 열세라고 생각하는데 김복순 학생의 강점인 면접과 서류, 승부수 띄우는 구간이다. 시립대는 도시 데이터 분석, 중앙대는 특목고 수준의 심도 있는 사회구조 분석 역량을 어필해서 통과하자. 이게 전략이었어요.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대 동국대,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 데이터 기반. 여기는 이제 가장 갈 합격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반영 비율도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국대 같은 경우 확실히 말씀드렸죠. 건대, 뭐 경희대, 한국외대 이런데 뭐 50% 하는 면접 비중.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지금 이제 뭐 딱 적당하게 맞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이고
수능 최저 있는 홍대 같은 경우 숙명여대 뭐 교과전형, 종합전형, 그다음에 교과전형 이하 뭐 이런 데는 뭐 갈 수 있는 거고, 국민대 생각과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부산대 경북대 뭐 최후의 보루 너가 진짜 안정권 하나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이런 정도라고 이제 확실하게 딱 이제 라인을 딱 잡아주면 이제 정확한 목표가 잡히는 거죠.